저보다 훨씬 더 막마른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했었습니다. 여자는 회의에 있는 게 아니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말을 했던 홍준표 대표는 윤리위에 제소되었을 때 바로 당대표라는 이유로 그날 기각되었습니다. 네, 제명 처분을 받으면 뭔가 일단락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밤에만 쓰는 게 여자 용도라고 들었다. 성희롱 논란까지 또 번졌습니다. 그렇죠. 유해 최고가 순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뭐 이 마음을 그런 이 상태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좀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지난번 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됐을 때 본인이 그 홍준표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마초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마초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홍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태도를 아마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어제는 더 큰 또 아주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 대표가 사실 대지 발정제라는 뭐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 지금 그 유해 의원 최고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 자체가 홍 대표한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홍 대표가 어제 저녁에 그 자신이 직접 SNS를 통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이야기처럼 이 지금 그 품격을 지향하는 보수 정당에서 이런 그 당 대표를 둘러싼 이 성희롱적인 이 주문 자체가 상당히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무튼 이 좀 이 구설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해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전격적으로 이제 윤리위도 소집이 돼서 본인의 해명도 이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제명 절차가 내려졌고 또 보통은 이제 윤리위 제명 절차가 있으면 며칠 뒤에 뭐 혹시 반박할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든지 이렇고 나서 며칠 뒤에 제명 처리를 해도 괜찮은데 어젯밤에 바로 최고위를 소집해서 밤에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갈아치우고 싶었으면 이럴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유해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아니 객관적으로 봐서도 사실 막말이나 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제명, 최고위원 현직 최고위원이 제명까지 이르는 건 저는 처음 보는 일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 전격적인 징계 절차인 건 맞는데 이쪽 이야기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류호연 최고위원은 부당하다.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표적 징계다. 이렇게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류호연 최고위원이 이것이 왜 불평등하냐면 말 때문에 내가 이런 제명 절차를 받을 거면 홍준표 대표는 이런 막말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도 징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기각하고 나는 제명이 됐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지금의 한국당이 뭔가 심각한 그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류호연 최고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항의할지 그것도 사실은 유의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유해 전 최고위원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여자한테 해서 제일 안 될 말이 뭐냐면요.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에 그걸 어떻게 다 녹음을 합니까? 그럼요. 사실상 제가 녹음을 하면 더 나쁜 사람이죠. 안상수와 홍준표 난 기억나시죠? 옛날에 2010년도에. 근데 홍준표는 더 했죠. 최고위원이 당대표한테. 그때 기억해보세요. 근데 그 얘기를 홍이 저한테 해줬거든요. 그 싸움처럼 싸워야 된다고. 당에서 제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일이지만 저 혼자 난파되고 있는 배에서 내린 것 같아서 당원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홍준표 대표를 이제 대표라고 부르지도 않네요. 홍준표가 참 놀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과거 2010년도에 홍준표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그때 전당대회에서 안상수 전 대표와 홍준표 최고위원이 붙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싸움이 치열했잖아요. 막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니 그때는 그러면 홍준표 제명됐어야 되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과거 2010년 전당대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그때 안상수
당시 그러니까 대표죠? 이 경선에 나왔던 그러니까 후보와의 싸움에서 이 사실 안상수 후보가 자신이 집에 그 옆집에 키우는 개 때문에 예. 소송을 한 것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아량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홍준표 대표와 안상수 전 대표가 같은 옆집에 산 건 아니고 같이 옆집에 산 건 아니고 안상수 당시 의원이 옆집의 개 문제 때문에 이웃과 개 문제 때문에 개의 그 소음 때문에 완전히 소송이 붙었다. 예. 그 정도의 그 알량한 그 이런 이 협량함 가지고 예. 무슨 정치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유해 최고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나는 만약에 정치적인 싸움이 붙으면 그 정도로 물불 안 가리고 싸운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 대표가 직접 이 얘기 해주면서 이 정도는 정치인이 결기 있게 싸워야 된다는 된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타겟을 이제는 자기한테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자신은 또 이 지금 홍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그 적수에 이를 정도도 되지 않은데 그 정도의 그런 아량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할 것이냐. 그 일종의 유해 전 최고 입장에서는 자신은 어떻게 보면 홍 대표를 체제에서 상당히 많이 이 자기가 그 뭡니까 일종의 그 방어막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주공격수 역할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도구처럼 쓰고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홍 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정치적인 이력을 봤을 때 상당히 이 다른 사람들 관계도 상당히 아주 안 좋게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자신에게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대표 경선은 서로 이제 공격하며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선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근데 현재는 최고위원과 대표가 당협위원장 관련한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장면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감자 캐고요. 같이 동행하고요. 이런 장면들을 보다가 불과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근데 서로 막 거의 뭐 이 지금 대표 경선 거의 대통령 경선 치르듯이 저렇게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습이 정치가 너무 신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수준입니다. 오늘도 저렇게 빨간 배경에 진짜 궁금하다. 왜 그렇게 빨리 제명을 했을까? 내일부터 책쓰기를 시작한다. 이런 SNS 글까지 올렸는데요. 한동안 이렇게 잡음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류해 최고위원 오늘 오후에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 이때도 내가 뭔가 홍 대표에 대해서 폭로를 하겠다. 단단히 예고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내일 토크 콘서트에서도 이야기를 밝힐 건데요. 제가 최고위원이 되었을 때 저한테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내부 고발자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입니다. 공익신고자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고 코스프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배경이 없고 백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내부 고발자와 공익신고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류해 최고위원이 정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유력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데 이렇게 해서 이 싸움을 계속 가다가 보면 다치는 분이 누구실까? 양쪽이 다칠 수도 있지만 류해 최고위원도 많은 상처를 안고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적절하게 수위 조절할 필요가 있고 내부의 비밀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부분은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 사이에서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적인 어떤 사생활, 비밀까지 폭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후폭풍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분명히 내부 폭로는 그런 걸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 사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이라든가 행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했을 텐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제명 이후에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이제 나아가서는 뭐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 이런 형사적인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거든요.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유해 전 최고가 이렇게 지금 홍준표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당내에서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는 진통이
전통이죠. 예. 전통인데 문제는 과거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뭐 이 시절 또 그 새누리당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소장개혁파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다른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예. 예를 들면 뭐 그런데 그런 그 다른 목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당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노선 투쟁, 네. 뭐 그런 정책의 이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상당히 당의 체질을 개선해서 결국은 그랬죠. 집권을 하게 되는 예.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갔었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이 지금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물론 당내에도 조그마한 불협화음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친박계라는 개파적 차원에서 개파적 이익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불거지는 바람에 상당히 그것이 또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졌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네. 이제는 이 사실 지난번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사실 친박계가 사실상 정치적인 새를 다 읽고 난 뒤에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당내에서의 그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이 결과물 도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선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것이 지금 유해 전 최고의 징계를 둘러싼 이 막말 싸움, 인신 공격성 싸움으로 지금 하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정치적인 숙제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과거의 정당 정치를 보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엔 박근혜 이제 후보라는 사람이 건전하게 이제 균형과 어떤 또 그 무게중심을 잡아주면서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집권이 됐었고 사실 뭐 김무성 전 대표와 또 김태호 최고위원 간에 또 설전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뭐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또 하느라고 또 문제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당에서 여러 목소리를 아우러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정책이론 다 사라지고 막말만 남은 주모 뭐 이런 것만 지금 기억에 남는 자유한국당 아마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